안녕하세요. 자필유언서를 작성했는데 자필유언서가 민법상의 요건을 험결한 경우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자필유언서가 어떻게 작성되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자필유언서에 들어갈 여러 가지 요건 중에 하나가 험결되어 자필유언서가 유언으로서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에는 혹시 사인정여로 인정되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여기서 인정하는 판례, 부정하는 판례를 살펴보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필유언서, 즉 자필유언장은 이렇습니다. 일단 모든 유언장의 문헌을, 전문을 스스로 자서, 즉 수기로 직접 쓰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유언의 내용을 다 쓰셨습니다. 그러고 나면 언제 썼는지 그 날짜, 유언하신 날짜를 기재하셔야 됩니다. 이 날짜는 유언의 어느 유언이 먼저냐 후냐, 그 선후를 정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유언서 날짜 기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유언자의 성함, 이름을 기재하시고, 그리고 유언자의 주소를 기재하셔야 됩니다. 가능한 한 몇 동 몇 호까지 그렇게 기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도장을 날인하셔야 됩니다. 인장을 날인하는데 이것은 반드시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되고요. 일반 본인의 이름이 있는 막도장도 괜찮고 고무도장도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가끔 가다가 손가락으로 하는 그 무인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일단 무인도 유효합니다. 그러나 이 무인인 경우에 누구의 무인인지 이렇게 육안으로 보아서 알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한 나중에 분쟁을 따로 방지를 할 예방이라면 먼저 본인의 도장을 날인하시고 그 옆에도 확인차 본인의 무인, 즉 엄지손가락 도장을 날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필유언서 중에 주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은 가끔 가다가 이 자필유언서에 컴퓨터로 이렇게 작성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손으로 쓰기보다 활자로, 즉 컴퓨터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반드시 손으로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날짜, 성함까지는 잘 쓰시는데 간혹 주소를 빠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는 옛날에 큰 사건으로 번진 경우도 있습니다. 즉 주소를 쓰지 않고 한 경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반드시 주소를 날인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도장을 가끔씩 또 빠뜨린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이제 도장보다는 서명으로 많이 하죠. 은행이나 모든 관공서도 다 이렇게 서명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서명의 경우는 민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언서에는 반드시 도장을 찍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도장을 안 찍고 서명을 해버리거나 아니면 주소를 빠뜨리거나 이런 필요한 요건이 빠진 경우가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자필유언서는 무효가 됩니다. 즉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피상속인, 주로 이제 부모님이시죠. 부모님께서 유언을 분명히 해서 특정 자녀에게 어떤 재산을 물려주기로 유언을 하셨는데 이게 부모님의 어떤 실수 또는 부모님께서 일정 요건을 빠뜨리셔가지고 그 의사의 마음은 다 표시가 되어 있지만 이것이 유언으로서 요건이 빠진 경우에는 만약에 이것이 사인정여, 즉 그러니까 무효인 유언장이 사인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사인정여로의 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무효인 유언장의 요건의 험결로 인해서 유언장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혹시 이러한 유언장이 사인정여의 요건을 충족하여 사인정여의 효과가 발생하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일반적인 정여는 정여자가 정여한다는 의사를 표현하시고 그 다음에 수정자, 정여를 받으시는 분이 그것을 받겠다는 승낙의 의사표시, 즉 정여하겠다는 청약, 그것을 정여를 받겠다는 승낙, 청약과 승낙이 서로 의사가 합치되어야지 정여계약이 발생합니다. 일반적 정여계약과 조금 다르게 이 사인정여는 이 정여자의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정여계약입니다. 즉 정여자께서 내가 사망하면 이것을 정여하겠다라고 하시고 수정자는 그러면 사망할 때 이것을 받겠습니다 라는 승낙, 그 두 승낙의 의사가 합치가 되면 정여자가 사망을 했을 때 그 효력이 발생하는 사인정여계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사인정여계약과 방금 유언으로 했는 유증, 그러니까 유언을 통한 재산에 물려주는 걸 유증이라는데 이 유증과 사인정여는 그 무엇이 다르냐? 즉 유언은
유언을 통해서 우리가 재산을 이렇게 물려주는 것은 유언자의 일방적인 단독행위죠. 그러니까 유언자는 유언서로서 이 재산을 받는 수유자, 수정자에 관계없이 본인이 이렇게 유언하시고 그것을 어디에 개인적으로 보관하셔도 그 유언은 요건이 다 맞는다면 사망하신 후에 그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인정여는 이거와 다르게 생전에 우리 정여자, 즉 이 정여자께서 수정자와 내가 사망하면 이 재산을 정리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수정자는 여기에 대해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생전에 같이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유정은 단독행위지만 사인정여는 정여한 사람과 그 재산을 받겠다는 수정자 두 분이 상방으로 의사가 이렇게 합치가 돼야 되는 부분. 자, 그 부분이 결정적으로 다르고 나머지는 사망을 원인으로 재산을 정리하거나 재산을 물려주는 이런 기본적인 어떤 형태는 유사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기본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이런 효력 없는 유언서가 사인정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당연히 사인정여로 인정받아야 되고 이런 경우는 여러 판결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계된 어떤 주요 판례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2001년 우리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이 망인의 유언장에 요건이 흠결되어 유언장에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이 재산을 받는 그러니까 상속인이죠. 상속인인 원고가 아버님의 유언장에 그때 함께 동석해서 이 유언장의 원고가 이것을 정려받는데 동의한다고 이렇게 서명한 경우 이때 이 유언장은 사인정의 효력을 갖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근에 2022년 수원지방법원에서도 망인께서 유언서를 작성하시면서 이 요건이 흠결된 유언장에 대해서 그 당시에 우리 유언을 효력을 받는 수유자 이 자녀분들이 아버님 앞에서 그 유언장에 다 도장을 날인한 경우 이 경우에도 사인정여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유언장의 형태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유언장에 대해서 그 당시에 피상속인께서 설명을 하시고 유언자가 그 자리에 이 유언의 효력을 받는 자녀분들 또 수정자가 수유자가 그 자리에 계셨어 가지고 이런 아버님이나 피상속인의 의사에 동의한다. 존중한다, 이의 없다, 말씀을 잘 받들겠다 이런 취지의 내용을 우리 그 아버님의 유언서에 같이 쓰시고 거기에 도장이나 서명을 한다면 이것은 비록 유언장의 형식으로 되더라도 사인정여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는 것이 저희 법원의 태도라고 할 것입니다. 사인정여가 부정된 경우는 원칙적으로 보시면 아버님의 유언이 흠결된 경우 이 요건이 흠결된 경우에 수정자, 수유자 즉 유정의 효력을 받는 사람이 아버님과 그 당시에 이런 것을 알았느냐 그리고 여기에 승낙했느냐 이런 거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아버님께서 유언서를 작성하시는데 그만 주소를 빠뜨리는 등 요건이 흠결됐다. 그런데 이 아버님의 유언장을 아버님께서 은행 대여금고에 보관됐다. 근데 이 돌아가시고 난데 이 대여금고를 개문을 해서 이 유언장을 발견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수정자가 아버님의 의사에 동의했다고 볼 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주로 최근에 있던 판결에도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2005년 서울중앙지법원의 판결을 보면요. 이 사건 유언장을 목동지점의 대여금고에 보관둔 채 사망하였으므로 위 청약의 의사표시가 수정자에게 도달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사인정여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사인정여를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판결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다시피 사인정여를 하겠다는 구체적인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면 비록 유언장의 요건이 흠결된 유언장이라도 사인정여를 인정할 수 있겠지만 이런 어떤 수정자의 의사, 승낙의 의사 표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인정여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이 현재 우리 법원의 태도라고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자필유언의 요건이 흠결된 경우에 혹시 수정자, 즉 이 유언의 효력을 받는 수정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생전에 확인되는 경우라면 비록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인정여의 효력이 발생하여 사인정여 계약을 인정하는 판결과 이런 것에 대한 법원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